왜 앉아요? 뭐야, 촬영 중이야? 큰일 났어요. 왜 또? 뉴스 안 봤어요? 뉴스? 네. 안 봤는데.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계 부채 증가, 청년 실업, 쉬어씀 인구 증가, 중산층 비중 변화, 정치적 불안정, 디지털 격차와 정보 불평등, 정신건강 문제 급증, 3년간 한국의 우울증 진료 환자가 약 30% 증가. 20, 30대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한 번쯤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며칠 전에 보니까 무슨 국민연금도 막 얘기 나오던데. 이거 얘기하면 안 돼? 태어나는 순간부터 빚이 1억 5천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 일단 좀 큰 틀로 몇 개만 얘기해보자 그러면. 그죠. 우리한테 제일 와닿는 것들로. 그죠. 일단 나는 좀 들었을 때 제일 충격이었던 건 우울증 30% 증가. 이건 너무 우울한데 듣는 순간.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해도 집을 못 산다. 그런 얘기는 좀 많이 주위에서도 들리는 것 같긴 해. 아니 뭐 그래봤자 또 못해 약간 이런 거. 우울증이라는 게 물론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30%나 늘었다라는 거는 또 내 생각에는 사회적 압박이 좀 큰 게 아닌가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좀 받는다거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 라든지. 근데 그 생각은 나도 좀 했던 것 같아. 얼마 전만 해도 실행이라는 거를 해보기 전까지만 해도 나도 좀 우울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고. 안타깝네. 인터넷, 그러니까 SNS나 댓글들 같은 걸 보면은 다들 되게 화가 나 있단 말이야. 유명인들의 조그마한 잘못이라든지 논란이 있으면은 돌 맞아야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꼭 연예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나락이라 할 거야. 일반인들한테 크게 막 와닿진 않지. 와닿지는 않는데 이 사회적 평판,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조그만 소사이어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비롯된 놀림거리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뭐 찐따, 도태남. 그러니까 혐오 발언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리에 대한 혐오 발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나락에 가는 게 사실상 연예인들처럼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에 되게 많이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압박, 사회적인 시선, 내 나이 땐 이래야 돼. 얼마 모아놨어야 되고 결혼하려면 얼마 있어야 되고. 나도 30살이 되기 전에 그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30 전까지 뭐 못 되면 접는다 이런 말들도 많이 뱉었었거든. 그 나이대에 맞는 사람, 그 나이대에 맞는 지위와 물질 같은 것들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난식으로라도 뱉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은 나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지금 줄어들었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약간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괜찮지. 꼭 35살이라도 이거 꼭 일어나야 되나? 일어나지 못하면 난 불행한 사람인가? 그냥 현재에 충실하자. 저도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할 말이 막 생각나는데 한국이 유독 그런 비교가 심한 것 같고,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들, 원숭이들을 데리고 한 건데 사다리를 하나 세워놓은 다음에 바나나가 있는 거예요. 바나나를 막 잡으러 가면은 물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은 원숭이들은 물에 젖는 게 싫으니까 막 내려와요. 근데 다시 올라가. 근데 또 물 떨어져. 막 내려와. 저기 올라가서 바나나를 얻으려고 하면은 물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올라가려는 원숭이가 있으면 막 집단 린치를 하는 거야.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두 마리씩 새로운 애들을 넣어줘요. 그 우리에다. 걔네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 문화를. 그러니까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새로 오는 애는
영문도 모르고 집단 린치를 당하는 거야. 저 맞아야 돼. 어, 모르면 자기- 맞아야 돼. 올라가려고 하다가 안 된다 하면서 집단 린치를 맞는 거야. 먼저 경험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한두 마리씩 계속 바꿔서 원래 있던 무리들이 싹 다 바뀌었어. 세대 교체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속 집단 린치를 한다. 그 문화는 남아 있고. 그쵸. 와, 사다리에 올라가면 비가 오는 것도 모르는데 그냥 때려. 그쵸. 와, 씨. 나중에는 비를 안 내리게 했어요. 물을 안 내리게 하는데도 거기 올라가려고 하면은 집단 린치를 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된다. 맞아. 근데 사실 그 꿈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적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모르잖아. 그렇죠.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이것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엔터테이너 일들을 상상도 못하지. 상상도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그 무대를 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목적주의로 뭔가 사고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은 막상 그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고 내려왔을 때 너무 허무하단 말이에요. 목표를 열심히 쫓아서 잃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들이 허무하다는 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박수 받고 싶었던 거야. 내가 무대에 꼭 서지 않아도 돼 그거는. 근데 가수라는 꿈을 정하고 나니까 무대에 서지 않으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무대에 서지 않아도 괜찮은데 무대에 서지 않고도 박수 받을 수 있고 무대에 서지 않아도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어렸을 때 꿈을 가져야 된다 라고 배웠고 꿈을 가져서 이뤄내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된 사람 같고 근데 이뤘는데 뭔가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 기쁨은 잠시인데 그 뒤에 남아있는 공허함은 계속되고 사실은 가수가 되는 그 과정을 즐겨야 되는 건데 목적주의가 되다 보니까 가수가 되기 위한 시간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 모든 시간을 일에만 투자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밥도 먹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근데 밥을 먹는 시간이 평생의 시간 중에 30%가 된대요. 자기 인생의 30%를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해야 된다. 이 사회에서 도태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그런 목적주의에 기반해서 사람들한테 심어지지 않았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것도 물론 해답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목적주의에 초연해져야 요즘 세대가 겪고 있는 허무주의라는 키워드에서 조금은 덜 허무해지지 않을까. 맞아. 목적 때문만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물론 목적을 지금 우리가 이룬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거의 난 내 20대 거의 반 이상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목적 이뤄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불행했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 연민도 생기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픽시콥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영적인 영역들이 연구가 많이 되면서 되게 신기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복식호흡하고 명상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스트레스 지수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복식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를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을 사는 거란 말이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맞아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거야. 걸어 다닐 때도 목적지가 더 중요해. 목적지 언제 도착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내가 헬스 갔다 와서 이 생각이 나는 것도 한데 김종국 아저씨가 유튜브에서 운동하실 때 보면은 진짜 졸라 천천히 내려간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막 해. 그리고 게스트 같은 사람이 뭐 좀 빨리 한다거나 이러면은 빠르다고 느리게 하면은 지금 딱 좋아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이미 사실 자기는 몸 엄청 좋잖아. 이미 목적을 이뤘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운동을 하는 그 순간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겁나 천천히 하면서 물론 그게 더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지만 막 고립이야 헬스는 고립이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그 근육이 움직이고 근육이 고통받는
그 순간을 되게 길게 늘어뜨린단 말이야. 이거를 빨리 하고 해치워. 맞아. 나도 운동하기 싫을 때 가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다 보면은 빨리 5세트 5개씩 빨리 하고 그거 운동 하나도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있네 라고 느끼면은 약간 그날 좀 더 잘 된 느낌이기도 하더라고. 이게 뭐 플라시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플라시보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대? 내가 그렇게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라는 게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플라시보라는 단어가 그렇구나. 네.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버스킹, 저번에 버스킹 했잖아.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고 사실 처음엔 그랬거든. 정작 버스킹 날에는 그냥 내가 어제 연습실에서 연습하면서 즐겼던 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날 사실 눈 감고 하느라 뭐 관객도 못 보고, 그래서 나는 끝나고 나서도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긴 했는데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난 못 봤지만 실제로 많았든 적었든 난 아마 그때 즐거웠을 거야. 버스킹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깨달았고 하다 보니까 이미 그게 즐거워졌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막상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세요가 되는데 한번 살아보셔라.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기 때문에 형이 굳이 이렇게 그렇긴 하네. 그렇게 하지 않아. 오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금 생각들을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막 아는 척하면서 정치는 이래야 되고 지금 현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운동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뭘 안다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초연한 자세잖아요. 조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지만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 솔직히. 이 흐름에 대한 거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몰입을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생산적인 게 안 나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모집 활동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재밌는 것만 찾고 자극적인 것만 찾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막 메시지를 전달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면은 우리를 통해 위로를 얻기보다는 뭐야 쟤네들 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비상대책회의라고 했지만 사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면 좋을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렇다. 뭐 이 정도인 거죠. 이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실 물 있잖아. 한국만큼 깨끗한 물 나오는 데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식당들도 엄청 잘 돼 있고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뭐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오른다고 하지만 집을 못 살지언정 살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부모님 집이 있는 가정은 굉장히 훌륭한 집이겠고 뭐 월세 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내가 번 만큼 쓸 수는 있잖아요. 내가 벌이 한 거 안에선 아직까지 그러니까 집에서 살 수 있잖아. 의식주는 해결되잖아.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명품 하나 조금 못 얻을지언정 근데 그 명품을 하나 못 얻는 거에 우리나라는 심하게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여행을 한 번 더 못 가보고 명품을 하나 더 못 사보고 여기에서 패배주의, 허무주의를 많이 느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특히. 좀 정리해보면 어차피 만약에 취업을 했다면 월급 받는 거 안에서 그러니까 집은 못 살지언정 밥, 옷, 그리고 살 곳, 뭐 월세든 전세든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자가로 된 집이 없다, 내 자차가 없다, 혹은 내 명품 가방이 없다 라는 거에서 쟤는 있는데 난 없다가 된다는 거지. 쟤네들이 누리는 거를 내가 못 누린다. 근데 그것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 안 느껴본 사람은 없을 거고 공감은 되는데 표현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을 가도 우리나라에서는 최단 루트로 갈 수 있는 그 루트가 다 있어.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 그걸 쫙 알려줘. 그럼 전부 다 그대로 해. 이 랩 때는 이렇게 전직을 하시고 이렇게 보스를 잡고 이렇게 오세요 다 있단 말이야. 최적의 루트. 최적의 루트. 그 루트를 다 알려주잖아. 이 루트로 못 가면 얘는 패배자인 거야. 예를 들어서 1층 깨고 2층 깨고 3층 깨고 이렇게 있어. 근데 하루 내가 안 했어. 그냥 하루 넘기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나 남들보다 한 층수 적다. 그럼 또 그 남들도 이렇게 생각해. 야, 너는 우리보다 한 층수 낮네? 하루 놓쳐서? 이런 문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난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 나는 사실 그런 거 좀 귀찮아 하기도 하고 그걸 엄청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자체가 재밌다 라고 좀 느끼는 편이었거든. 근데 나도 그걸 하다 보면은 약간 거기에 스며들게 되는 거야. 이 레벨 때 이거 못 잡으면 너 도태된 거야.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게임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급해져 조급해져 마음이. 아, 빨리 이 랩 되면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거든. 그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지 않나.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네. 조금 더 그냥 게임이라고 따지면은 내가 이 랩 때 이 몬스터 못 잡더라도 그냥 이 세계를 좀 즐겨보자. 이 월드를 좀 탐험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단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만든 뭐 젤다의 전설이라든지 그런 류의 RPG 게임들을 보면은 그런 게 없어.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그냥 이 월드 탐험하세요. 오픈월드. 이런 느낌으로 만든단 말이야. 애초에 경쟁도 없어. 혼자 하는 게임이니까. 그것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그 게임에 비유하자면 그냥 이 세계 자체를, 이 월드 자체를 좀 탐험하고 모험하고 재밌게 살아보겠다. 못 깨도 그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잖아요. 아, 겁나 세네 이렇게. 저도 약간 좀 근데 그런 쪽이었어요. 최단 루트. 최단 루트 쪽이었어. 어. 근데 최단 루트인데 나는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은 내 식대로 최단 루트였어. 아, 네가 파. 네가 만들어. 네 맞아요. 오, 대박. 내가 파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암살하는 게임이야. 나 혼자 룰을 만드는 거야. 쉽게 깨려면은 앞에 있는 다른 NPC들 응. 제 앞에 가면서 가면 되거든요. 응. 보통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절대 아무한테도 안 들켜야 되는 거야. 그걸 주는 거지. 맞아요. 핸디캡을 주는 거야. 핸디캡을 주는 거야. 못 깨면 다시 하고 어. 다시 하고 나 혼자 그 업적을 달성하려고 그 업적이 실제로 게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어. 없는데도 그래서 막 남들 안 가는 루트 찾고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깨지 못했을 때 이것도 있는데 하다 보면 다 깨지거든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 순간을 너무 즐겼던 것 같아. 혼자 몰입해가지고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캐릭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살인을 하기 싫은 거야. 딱 필요한 캐릭터만 죽이고 싶은 거야. 불필요한 살생. 이 게임 시스템 안에서는 얘를 제압하고 다른 데다 숨겨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경비들이 못 찾아. 근데 난 그것도 싫은 거야. 왜 못 찾아? 찾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 그래서 나는 아예 들키기가 싫은 거야. 진짜 암살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 나 혼자 그런 룰을 만들어서 했었죠. 그러니까 훨씬 몰입이 잘 되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목적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잖아. 어차피 깨지는 거니까. 근데 이 과정 자체를 난 재밌게 즐기겠다. 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좀 더 그 게임 자체를 더 몰입시키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네.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맞지?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빨리 깨지 못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힘들잖아 몸이. 그죠. 어.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그치. 근데 포커스가 아예 달라. 난 빨리 깰 생각도 없고 음.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야가 맞아. 돼버리니까. 완전 그 캐릭터에 몰입해서 하는 게 재밌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최단 루트로 가더라도 만약에 그 게임이 엔딩이 있는 게임이라면 그거 깨고 나면 사실 허무하잖아. 빠르게 깨고 나서 끝났네.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저는 게임 끝났을 때 허무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즐기고 나서. 네. 그러니까. 후회 없이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플레이 시간이 길어요. 이거 뜯고 맛보고 즐기는구나. 네. 맞아. 근데 좀 그래야 돼. 그래야 되는 아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좀 즐길 수 있다.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무엇인가의 결과를 낸다. 결과를 내기 위해 모은다가 아니라 결과를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그냥 모으는 거다 라고 했잖아. 이게 뭔 개소리야. 약간 뭐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왜 모아 이랬었잖아. 그래서 너가 형 그럼 피규어 이런 거 왜 모으는데 모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잖아. 너가 요즘 나한테 맨날 형 요즘 기분 어때요? 뭘 묻잖아. 나 맨날 뭐 즐거운데? 그래도 그래데이 막 이러잖아. 그런 거 같아. 그게 모집인 거 같아. 그러니까 모집은 어떻게 보면은 순간을 느끼기 위해 모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엔터테인먼트의 메시지 아닐까.
사실 마무리로 우리의 방향성, 앞으로 컨텐츠 방향성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어, 근데 일단 시간이 너무 길어졌고 어, 어. 형이 말한 대로인 것 같아요. 다음 컨텐츠도 사실 뭐가 될지 모르겠어. 이 컨텐츠도 오늘 즉석에서 생각한 거야. 사실 뉴스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야기해보죠. 주제도 없어. 그냥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느꼈어.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떠들게 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생각을 있었는데 새로운 모집의 위기라고 생각. 모집의 위기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짜자 이런 생각으로 위기라는 그 비상대책 이거를 짰거든요. 근데 썸네일을 보고 들어올 사람들이 뭔가 지금 한국의 위기에 관심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뉴스 찾아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다.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렇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삶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은 허무주의에서 좀 초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린 되게 맨날 즐겁고 장난치고 그러고 사는데 우리 또래들은 지금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라는 생각이 쑥 드니까 주위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고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되게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더라. 안타깝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린 맨날 에어팟 들고 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조금 철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린 솔직히 항상 즐겁잖아. 세게 얘기하면은 정신적인 우월감,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뭐 연민을 느끼고 갸륵하게 여기고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따뜻하지만 사실 굉장히 차가운 시선이거든요. 그렇지. 막 분석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너 이래서 이래 이러고 있는 거지. 만약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두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먹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멋대로 끝내요. 뭐 더 할 얘기 있어? 우리 비상 대책 회의였는데 우리는 뭐 정할 거 없으면 에어팟 들고 튀어. 추격전이나 할까요? 절대 내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 핸드폰, 내 에어팟, 내 가방 이런 게 걸리니까 그걸 들고 네가 전속력으로 뛰어. 아이씨, 내놔. 실패. 알았어, 줄게. 끈기가 있네. 나 배가 너무 아프다. 그걸 진짜 못 찾게 안 만들잖아. 근데 내가 그냥 쟤를 잡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야. 나 쟤 잡을 수 있나? 생각보다 빠르던데. 그래서 나 쟤 잡을 수 있나? 내가 정속력으로 달리면 잡을 수 있을까? 전속력으로 달려보자. 촬영할 때도 찍으면서 이렇게 가야지 했는데 개빨리 뛰어오는 거야. 무서워서 더 뛰었어 진짜. 진짜 야, 학생 때 100m 달리기 측정할 때도 그렇게 안 뛰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그 복도처럼 뛰었어. 아니 심지어 그러고 여기에 알이 배겼더라고. 나도 나도. 여기가 아파 계속. 근데 서울숲에서 우리 보고 있는 사람 얼마나 웃겼을까. 다 큰 성인 둘이 가방 메고 이러고 달리고 있어. 둘이서 자자자자자 이 새끼 나도 전속력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나도 저 새끼까지 들고 뛰어야겠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뛴다면 제가 언제까지 쫓아올까? 그게 나도 궁금하긴 하다.
반대 입장 별로 없었으니까. 아니 너가 그리고 틀 때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더라고. 아니 깜짝 놀라서 그 안 보이는데 그 숲풀로 들어가가지고 막 보이지도 않는데 그막 점프해서 넘어가고 난 안 보였어 그거 순간. 그래서 잘못하다 죽는다라고. 계속 심장이 뛰고. 근데 계속 따라와.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쪽으로 튄 거야. 앞에 쭉 달려가는데 나도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 흰 줄밖에 안 보여. 좋겠다.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그 생각을 하긴 했어. 평소에 그래도 런닝머신을 좀 뛰잖아. 그래서 내가 좀 더 따라갈 수 있다. 힘들어 죽겠는데 쟤가 언제 멈추지? 쟤 언제 멈춰? 나 이제 못 뛰겠는데 하면 네가 멈춰. 목표가 계속 있구나. 나 쟤가 멈출 때까지 뛴다 하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멈추더라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면서. 아이 31살에 추격자는 하고 늘 줄이야. 그런 거 있더라고. 막 대학교 애탄가 뭐 진짜 나이 먹고 이런 말 하긴 부끄럽지만 경도 하실 분. 그것만큼 순수하게 재밌는 게 없어. 지금 남자 3명 대기 중. 하면서 댓글에 저요. 그래서 우리의 조언은 한번 친구의 핸드폰을 들고 튀어봐라. 그런 거 진짜 이거 해도 되나?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 친구를 보고 있을 때 지하철에서 쇽. 그러면 진짜 이게 뭐지? 하는 그 표정을 볼 수 있어. 처음 당하면 따라가지도 못함. 처음 뭐야 어디가? 뭐야? 처음에 내가 먼저 했나? 네가 먼저 했지. 어쩌다 했지? 그냥 너무 뺏고 싶었어. 너무 우왕비하게 핸드폰 하는 게. 처음에는 뺏은 게 아니라 이걸 껐어. 내가 보고 있으면 네가 이거 뚝 눌러. 아이씨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날 네가 쇽. 충전기 꽂아 있는데 갑자기 충전기만 잡혀. 계열받아. 그거 지금 생각해도 수치스러워. 지금은 웬만하면 그 기운이 느껴짐. 보고 있는데 뭔가 견문색 팩이 발동. 이렇게 그러면 오고 있네. 그럼 손이 한 여쯤 왔을 때 쇽. 맞아, 이제 뺏기 힘들어. 하면서 뺏기 어려워졌어. 너는 아직 뺏겨본 적 없잖아. 뺏긴 적 있나? 그냥 내가 힘으로 뺏은 거고. 무방비 상태일 때 한 적 없잖아. 무방비 상태일 때 에어팟. 에어팟 갑자기 속 가져가더라고. 알았어 그렇게. 근데 에어팟은 진짜 뺏기면 좆대. 에어팟은 분리가 되거든. 뺏기는 순간 찾아라 드래곤볼이야.